네,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 갔습니다. 그 여름을 보내면서 저희는 서머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의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방지기 조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점 무엇이죠? 또 무슨 얘기를 또 깔려고 또 이렇게 하세요? 저는 청소년 소설에 관심 갖고 읽은 게 교사가 되고 난 이후였는데, 제가 처음에 청소년 소설을 읽을 때 저희 사계절에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랑 그리운 메이 아줌마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호우책방을 준비하면 다시 읽으면서 되게 추억에 빠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억에 젖은 촉촉한, 목소리가 좀 평소랑 다르지 않나요? 촉촉한 책방지기 김영입니다. 촉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얘기를 어렸을 때도 읽었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도 이렇게 책을 보는 안목이 이렇게 높았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선선한 바람이 너무 반가운 가을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책은요, 그리운 메이 아줌마라는 책이고요. 신시아 라일런트라는 작가가 지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지은 이 책이 받은 상이 너무 많아서 좀 대본을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상이 정말 많아서. 이 책은 뉴베리상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 홈북상 수상작이고요. 미국 도서관 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청소년 작품과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이 선정한 올해의 최고 우수작에 꼽힌 책이에요. 너무 많아서 받은 사람도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인정을 받은, 작품성을 인정받은 책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줄거리는 고아가 된 6살의 서머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메이 아줌마와 오브 아저씨와 함께 살게 되면서 그러고 나서 이들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머가 12살이 되던 해에 메이 아줌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그렇게 메이 아줌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서머와 오브 아저씨는 되게 괴로움과 상실감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때 서머의 친구인 클리터스가 그 심령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줌마의 영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들은 그 아줌마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진정한 애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되게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고전의 품격이 느껴서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나오는 작품하고 확실히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목을 막 집중시킨다거나 최근에 뜨거운 화두가 된다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그 슬픔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내가 나중에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지침을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잔잔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책장에 꽂아놓고 이거는 내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반드시 꺼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책장에 약간 그런 섹션이 있거든요. 지침. 그런 상황에 꺼내봐야지 싶은 이 코너가 있는데 되게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인생의 지침 섹션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너무 소재가 소재니까 슬퍼요. 그런데 막 울어 막 이런 식의 최루탄 느낌은 아니고 약간 은은하게 톡 스며서 눈물이 톡 거릴 것 같은, 눈물 쏟아내는 눈물 쏟을 수밖에 없는 이런 느낌이 아닌 소설인데, 책방지기님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 뭉클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5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요. 읽어볼게요. 하지만 아저씨는 그렇게 훌륭한 일들은 입에 올리지도 않고 사소한 일만 골라서 이야기했다. 아줌마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저씨의 아픈 무릎을 연고로 문질러 주어서 아저씨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었던 일. 내가 꼬마였을 때 아줌마가 집안일을 하다 말고 밖에서 그네를 타고 노는 나를 창 너머로 내다보며 서머 우리 귀여운 아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기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던 일. 나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서야 그 일이 생각났다. 이렇듯 그동안 아저씨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따스한 기억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흘러나왔다. 저는 이 부분을 대본에 옮겨 적다가 또 살짝 울컥했는데, 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좀 서툴지만 그냥 물질적인 선물로 전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이나 표현으로 전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정말 사소하지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할 수 있는 이런 말이나 행동들이 진짜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메이 아줌마가 남겨주고 간 매일매일의 사랑이 시간이 지나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오브 아저씨와 이 서머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으로 마음속에 켜켜이 이렇게 쌓아서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따스한 사랑으로 그 마음들이 남아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저는 120쪽에 있는 이야기가 또 인상 깊었는데 잠깐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신 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보지 못했다. 그저 아줌마의 빈자리를 견디는 데 급급해서 지난 2계절 동안 내 속에 차오르던 눈물을 안으로 삼켜왔다. 하지만 그 올빼미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메이 아줌마를 2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뼛속 깊이 와닿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골랐는데요. 이 부분을 고르면서 저는 세월호 가족들도 생각나고 또 이태원 참사도 생각나고 그 저희 사회 안에서 여전히 울음을 삼키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야, 그거 언제적 얘기냐. 이제 그만해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새 출발해야지. 뭐 이거를 저희가 조언이랍시고 막 너무 거칠게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뭔가 이 사람들한테 되게 멋있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음껏 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애도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골라보았습니다. 저는 127쪽인데요. 마침내 클리터스가 축복을 내렸다. 영혼의 소리가 담고 있는 진정한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슬픔에 잠긴 우리에게 위안을 주려 하나니.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상황에서 내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망자 입장이라면 어떤 말을 해도 남아있는 사람은 슬픈 거예요. 내가 망자인데 재호 사랑해 라고 하면 재호는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화났을 때 잘해주시고 왜 죽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랑해 라고 해도 남은 사람은 울 테고 뭐 너 왜 그랬어? 남은 사람은 미안해서 울 테고 망자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도 남은 사람한테 거대한 슬픔인데 망자가 뭐랄까 남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충실하게 네 삶을 살다가 와 라는 말이 최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누군가가 나를 떠나서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을 때 그 이가 나를 향해 해준 말은 그것이겠다 라는 생각으로 슬픔을 잘 다스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응원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죠? 그러게 저 어떻게 하면 저 눈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께도 3년이면 뭐가 따라 배우는데 왜 재호는 따라 배우지 못하는 거죠? 3년인데도 눈빛이 더 흐려지니까. 매서워져. 됐습니다. 1부 끝. 네, 좋아요. 끝.